저는 지금껏 어쩌면 겁쟁이였을지도 몰라요. 좋아해서 계속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잘하는 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잘하는지는 몰라. 힝힝 이런 머저리 같은 태도 아니더라고. 각오가 필요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오늘 영상은 ENTJ에게 처음 찾아온 불안 증세에 의한 2편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ENTJ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1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벌컥벌컥 뛰고 사람들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불안하며 혼자 있기가 힘들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게 원인이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과정을 2편에서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편입니다. 저는 본가가 인천이거든요. 제 부모님도 못 뵈러 갈 정도로 지인들과의 만남도 최소한으로 줄일 정도였습니다. 우선 상반기 제가 한 일들의 맥락을 스레드로 추적을 해봤어요. 일단 저는 지금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어 보고자 시도 중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확인되었어요. 이 채널과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지에 다다르지도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잘 하느냐 이걸 모른다는 게 크더라고요. 잘해야지 잘한다는 걸로 어필을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보는 분들은 이게 궁금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네가 지금 시도하는 일이 뭔데? 저는 이 채널 외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모텔, 호텔, 채텔이라는 채널인데 이름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저희 대표님 아이디어입니다. 2020년까지는 블록체인 쪽 일을 하시는 대표님 아래에서 행정 업무를 좀 도와드리다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슬슬 네 일 시작해야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는 말씀이셨고, 그래서 올해가 되면서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영상 리뷰 채널이에요. 전국의 숙박업소들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모텔, 호텔, 에어비앤비, 펜션, 게스트하우스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거예요. 대성부동산 같은 유튜브 채널을 대표님이 쭉 보시다가, 야 너도 영상 만들 줄 알잖아, 너 이런 거 못하니? 아 예, 부동산은 제 전문이 아니어서요. 그래? 그럼 너는 호텔이나 모텔 쪽 돌아다녀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쭉 해봤는데요, 호텔을 전문으로 리뷰하는 채널은 있어요. 구독자 한 10만 정도 되시는 분들. 근데 모텔은 또 없어. 이 모텔 알바를 해보신 분들의 경험담 위주 모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는데요, 단순 리뷰만 전문적으로 아카이빙 되어 있는 채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개척자가 될 수 있겠다 싶었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숙박 어플을 들어가서 여러분 쭉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만 보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보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유일하게 사진뿐인데 애매해, 감이 잘 안 와. 이런 것들을 좋은 화자, 스피커가 매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진실에 가까운 자세한 정보를 유익하게 플러스 재미를 더해서 풀어준다면 어느 정도의 구독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비즈니스 모델은 숙박업소 쪽에서 들어오는 광고 및 협찬 컨텐츠 제작, 이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월 1일에 야심차게 출발했고, 그때는 주 5개씩 만들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 하나씩 나간 거죠. 한 달 반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 생산 능력까지는 갖췄어. 문제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나 마케팅은 제가 잘 못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할 파트너를 대표님의 도움으로 구하게 되었죠. 파트너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게 그거였어요. 쭉 리서치를 해보고 대뜸 하는 말이, 검색어의 볼륨 자체가 작다. 유튜브에서 모텔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적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남성과 여성 중에 모텔을 누가 더 많이 검색을 할까? 남자가 더 많이 검색을 합니다. 여자는 호텔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럼 남자가 모텔을 언제 많이 검색해볼까요? 이성과 함께 데이트라는 그때, 술 한잔 딱 하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그때에 영상으로도 안 알아봅니다. 사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분위기 타서 빨리빨리 가야 하는데 무슨 영상을 쳐보고 앉아있어. 야놀자 들어가서 주변 지역을 대충 찍어서 딱 몇 군데 보고 여기 괜찮겠다, 그럼 쓱 예약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죠. 사실 이것도 제가 생각하다가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아는 분들 중에 구독자 몇십만 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셔요. 뉴스레터 미디어 크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니까 인사이트를 주신 거죠.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저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고객 여정이었어요. 그 시기에 여러모로 중간에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많이 구하러 다녔죠. 죄다 하시는 말씀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한계는 사람들이 검색 자체를 잘 하지 않고 영상으로도 유용하지는 않은 그런 시장을 내가 섣불리 뛰어들었다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그럴까 3개월 동안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구독자도 많이 안 늘어났어요. 돈이 벌릴 구멍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운이 좋게도 협찬 촬영권이 하나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표님이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를 갈 때가 아니다. 본질에 집중해라.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마케팅적인 전략을 연구하고 채널의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다. 여기서 한번 촤르르 무너지더라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느껴지는 게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공든탑을 하나 쌓았는데 그게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남이 틀린 말을 했다고 무너지는 탑은 아니거든요. 전국을 찌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그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뭐 불안 증세라는 건 인생에서 거의 처음 느껴봤지만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은 또 처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제가 다시 일어서는 저만의 리빌드업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마음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무너진 날도 와인을 꽤 마셨어요. 왜 그러냐? 푸념 한번 늘어놓는 거지 뭐. 에이씨 엿 같다. 에이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루 정도는 그렇게 날리는 거죠 뭐. 그리고 두 번째, 혼자 있을 긴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준비합니다. 저는 목요일에 대표님이 저 말씀을 하셨고 금요일 하루는 정신없이 일을 해야만 했고 토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었고 일요일 점심에 직후부터 월요일 아침 정도까지를 시간을 잡아서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MS 워드 빈 문서를 하나 열어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 문서에 하나 둘 적어 내려갑니다. 맥락을 살피고 문제를 규정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이유부터 경과, 채널 데이터, 영상, 퀄리티 등등을 쭉 봤어요. 문제는 더딘 채널 성장이죠. 근데 그게 왜 발생을 하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주제가 아니고 모텔은 성적 판타지를 불러일으켜야 보는,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건데 그러지 않고 정보를 알려주고 남자 2명이서 나오니까 어긋나는 게 있죠. 아이템의 확장성도 떨어지고 아직은 타겟도 불분명합니다. 이후에 네 번째,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나의 초심은 무엇이었는지, 구성원과 주변의 조언을 부탁할 만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내 생각은 무엇인지를 모두 분리시켜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합리적인가를 기준을 놓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합리성이라는 게 이성적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합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성과 이성 모두를 종합하는 거고요. 이성에 부합하느냐가 아니라 이치에 부합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치를 잘 따져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내 초심은 유효한가? 이게 원칙이 될 수 있는가?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은가? 내 초심은 다가오는 시대에 부합하는가?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는가? 주변의 말들 중에서 합리적이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싶은 건 무엇인가? 예상한 결과와 현재의 결과가 다르면 내가 어떤 과정에서 착오한 게 있는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제가 앉아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문제가 있다는 건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거고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당장에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순위를 매기면서 시기별로 적용을 시켜야죠.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계획이 생겨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둘의 역할을 재정립을 하고 기획만큼이나 노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의 3개월은 둘 다 컨텐츠 디벨롭에 전념을 했다면 지금은 기획을 저로, 마케팅을 파트너로 해서 다시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첫 순서는 나의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태도를 바로 하고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강백이 구독! 근데 그랬더니만 진짜 기회가 오더라고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에 제안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충 이런 영상 PT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담으면 내용이 더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봐주세요. 물론 결과는 아직 모르는 일. 사실 마음을 다 잡으면서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것은 이 회사에 우리 컨텐츠를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자, 그래서 제안하자 였는데 그게 너무 빨리 왔어요. 너무 신기해. 강백이 구독! 자, 이게 위기 속에서 마음을 바로 잡으면 크든 작든 기회가 꼭 한 번씩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처음 인지한 게 2014년에 제가 25살 때였거든요. 대학에서 단과대 학생회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 학교에 11개의 단과대가 있었고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과는 별개로 학생회비라고 해서 1인당 8,000원이 찍혀 있었고 이걸 납부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 나누는 방식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때 굉장히 격렬하게 제가 논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단과대들끼리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었고 물론 제 입장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중요한 건 이 학생회비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끝나지 않아서 한 학기에 사업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손만 빨고 있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된 이유가 이런 거라면서
핑계만 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받으면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한 학기에 150만 원이었나? 그 150만 원을 받아서 급하게 사업 비용으로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추후에 학생 회비는 학기 말에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제 대출금을 돌려막지는 않았고 무튼 아직까지도 그대로 대출 잔액으로 남아있고 상환 중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름 큰 돈이긴 했죠. 그 돈을 그렇게 쓰면서 버티면서 이를 악물고 했었던 생각은 온 세상이 무너져도 나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돼 였거든요. 결과는 하늘이 내리고 운빨이 커요. 하지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나도 넋 놓고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면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떻게든 이루고 끝내야지. 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ENTJ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 시쳇말로 하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지면 되냐? 스스로 본인의 미래를 끝없이 의심하고 탐구하고 고민해서 마침내 얻은 그 확신, 저에게는 이 과정이 제 마음의 모양을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어쩌면 겁쟁이였을지도 몰라요. 좋아해서 계속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잘하는 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잘하는지는 몰라. 이런 머저리 같은 태도 아니더라고. 각오가 필요하더라고요. 나 이거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뒤지고 말지. 그래서 스스로 태도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저 영상 컨텐츠 쪽 잘해보려고요. 출사표 이번 기회에 내보려고요. 유튜브에서 공간에 대한 리뷰는 적어도 내가 스토리텔링을 기가 막히게 해. 이런 소리 들어보려고요. 증명하면 되지. 도전해보는 거지. 이렇게 된 이상 실패할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도 마음이 향할 수 있게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이쪽에서 끝을 보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섰고 죽거나 아니면 뒤지거나 둘 중 하나지. 그래서 여러분도 제 말과 제 삶에 공감이 된다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살고 있습니다. 합리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결과만 보여드리는 사람은 아니고 싶어요. 가설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결과를 증명하는 유튜버로 남고 싶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제 가설이 틀렸을 때면 쿨하게 틀렸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고요. 대신에 과정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으면,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증명해 나갈 때마다 함께 축배를 들어줄 수 있는 분들도 많아졌으면, 결과가 안 좋으면 뭐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채널 2개 운영하고 있고 두 채널의 촬영과 편집을 제가 다 하고 있고 모텔 쪽 한 주에 3개, ENTJ 쪽 한 주에 이제 최소 1개, 많으면 3개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모텔 쪽의 편집 리소스가 더 많이 들어가요. 재미있게 만들어야 해서. 대신에 ENTJ 쪽은 메시지, 스크립트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여기서 저를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입이 더 많아지면 ENTJ 쪽은 편집자를 한 분 모셔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더 영상의 맛이 살아날 것 같아요. 무튼 저는 두 채널 모두 놓지 않고 무조건 끌고 갑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 두 채널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저의 꿈, 구독자분들께 제 삶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랜만에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모두 파이팅이에요.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